사건 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지난달 사고인데 이 휴가 나온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어머니가 이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8일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20대 운전자 정모 씨의 무면허 음주 역주행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숨진 피해 차량 여성, 60대 여성입니다. 이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길에 이런 참변을 당해서 안타까움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 씨를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경찰, 최근에 가해 차량 동승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는데요. 네. 이 경찰이 동승자 3명을 정 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을 한 겁니다. 사건 당일 동승자들 정 씨와 함께 인천 소래포구에서 술을 마신 뒤에 정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을 한 건데요. 경찰은 CCTV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서 이들이 각각 소주 2병 이상 마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 씨가 동승자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경찰이 동승자들이 정 씨의 음주운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함께 탑승해서 방조했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동승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운전하는 걸 말렸다면 이런 좀 참극이 없었을 텐데 음주운전에 안 말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사실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실질적으로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까지 이뤄지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음주운전 상태인 걸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지만 운전해도 괜찮아 이런 식인 거죠. 네. 이랬을 경우에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치한 동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 이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확하게 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면 음주한 자에게 운전을 적극 권유하거나 독려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알고도 동승했던 경우 단순 방조에 해당이 되죠.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방조죄 단순히 동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소극적으로 방치한 경우에도 처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소식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가능성이 알려졌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청와대를 관람하려는 방문객들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관람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매진 사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하루 최대 이제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22,000명입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매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21대 대통령 선거 6월 초에는 예약자가 급증하면서 서버가 여러 차례 다운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예.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관람객 수가 급증했는데요. 26만 1,900여 명이었고요. 5월 관람객은 43만 7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보다 약 63%가량 늘어난 건데 개방 이후 최고 기록을 세운 겁니다. 가려는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사용할 집무실에 대해서 청와대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와 시민들 의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거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최적입니다. 저같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되게 와보니 우리 그 청와대가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 그 대통령 사진 보고 아이들한테 한번 여기 서울 오면은 꼭 청와대 한번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너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날씨만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이르면 100일 안에 청와대로 집무실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그럼 청와대는 언제까지 개방되는 건가요? 일단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복귀 확정 전까지 이전과 같이 4주까지 관람 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뭐 100일 이전이다, 6개월 아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 이 청와대 복귀 시기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3년 동안 대중에게 개방이 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 벙커 내에 이 국가위기전략센터 같은 이 보안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 대한 보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로 이전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청와대 인근 상인들은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면 청와대가 다시 이제 집무실로 사용하게 되면 효자동이나 삼청동 같이 청와대 인근의 이 상권들, 청와대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주 고객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특수를 3년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고요. 반면에 우려를 전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 개방 이후에 관람객, 방문객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활기를 띠고 있었던 경복궁역 일대 이 상권들, 청와대 일반인 출입이 이제 제한될 경우에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거죠. 관광 상권 중심의 업주들 사이에서는 관광객 특수가 사라질까 봐 걱정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료가 상승한다든지 요즘에 또 공실 문제들 불거지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권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통적인 단골 중심의 상점들은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관광객 중심으로 특수를 노렸던 상점들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뭐 상권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엇갈린 반응이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 소식도 짚어볼게요.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병원에서 춤영상을 공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메건 마클 왕자비가 리듬을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해리 왕자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등장하겠죠. 상당히 몸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만삭의 몸이죠. 무아지경으로 댄스를 선보입니다. 지금 해리 왕자 후드티를 입은 모습 있죠. 서서히 리듬을 타다가 두 네. 사람, 네. 그야말로 즐겁게 댄스 산매경에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메건 마클이 SNS를 통해서 매운 음식, 걷기, 침술도 소용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춤을 택했다. 이러면서 영상을 공유한 건데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춤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릴리벳 공주가 태어난 예정일이 이미 일주일을 넘긴 상태였다고요. 네. 그래서 아이를 좀 낳기 위한 방법으로 저렇게 댄스 산매경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상희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